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잡스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박정희라고 합니다. 이름이 아마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제 정부 기관, 정부 부처의 공식 행사 아나운서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공기관, 또 지자체나 기업체 행사, 또 여러분이 아시는 또 지역 축제에 공식 행사도 진행을 많이 했고요. 또 정형화된 공식 행사 이외에도 가볍게 여러분들과 호응할 수 있는 MC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네. 그게 어떤 대상이 딱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부 부처 기관 아나운서도 했었고, 또 뉴스 진행도 했었고,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우 활동도, 방송 프로그램 내레이션부터 여러분이 아마 익숙하게 들었을 캠페인이라든지 TV의 CM들, 라디오 광고, 그리고 라디오 진행을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제 이름을 건 라디오 프로그램도 쭉 해왔었고, 여러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참 많이 하고 있네요. 하는 일이 좀 많죠. 보통은 아나운서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성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역이 좀 정해져 있는데, 저는 말로 하는 직업은 다 좋아하고, 또 감사하게도 기회가 좀 연결이 되어서 쭉 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 하나만 택할래? 그렇다면 저는 2개 하면 안 될까요? 공식 행사 아나운서와 성우 활동을 꼽고 싶네요. 일이라고 딱 시작을 나 이거 일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딱 시작이 된 케이스라기보다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쭉 줄곧 방송반 또 연극반 생활을 쭉 해왔어요. 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이 취미가 되고, 또 취미가 특기인 양 이렇게 자꾸 소질이 개발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들을 학창시절 때부터 좀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여러분이 아시는 리포터, 아나운서 활동, 성우 활동, 구성작가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생활에서 조금씩 발표를 하면서 또 글짓기를 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거를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너 고등학교 때 그거 했던 친구라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알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방송을 하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방송국에 연결이 되었고, 그래도 그냥 여기서 뭐 당신을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공채는 아니지만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글도 쓰고 이러면서 좀 시험을 나름대로 봤죠. 그래서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2001년이었고 꽤 됐죠. 그때부터 쭉 방송 활동을 하게 된 케이스고, 쭉 지금까지 쉬지 않고 20여 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그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소위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입사를 한 케이스는 사실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어떤 뉴스 진행을 할 기회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기회가 많이 생겼던 케이스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채 아나운서의 길이 굉장히 좁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 이제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프리랜서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성우 활동도 방송국의 공채 성우로 입사를 해서 또 전속 계약이 이후에 프리랜서로 풀리는 이런 정말 많은 성우분들이 계신데, 저는 어떤 적을 두고 방송국에서 딱 우리 소속이었다가 프리랜서로 된 케이스는 아닌데, 전자의 경우 그렇게 해서 공채 시험을 봐서 아나운서 또는 어떤 성우로 입사를 하신 분들은 보통은 많이들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곳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시험을 보셔서 운이 좋으면 또 실력이 갖춰지면 입사를 하여서
여러분이 아시는 방송국에 소속이 된 이후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그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시험 공부를 뭐 스터디도 하시고 아카데미로 보통 많이 수강을 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물론 시험을 보고 아까 전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계속 스스로의 채찍질과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트레이닝이 계속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일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곧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홍보를 한번 해봅니다. 중요해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던 일단은 방송국에 내가 입사를 해서 나는 정식으로 정말 전 국민이 다 아는 아나운서가 될 거야 든지, 아니면 나는 요즘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해. 1인 플랫폼 시장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굳이 내가 어떤 방송국에 소속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삶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또 이걸 잡으로 해서 더 많은 영향을 전 세계에 내가 할 수 있는 영향을 한번 펼쳐볼래 든지, 계속 매 순간 좀 긴장을 하면서 살 필요는 있어요. 많은 곳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했을 때는 물론 더 집중해야 되겠지만 다방면에 관심을 보여야 된다. 시사, 경제, 문화, 많이들 아시는 뭐 음악, 모든 분야에 전문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자. 그리고 가능하면 메모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해두자. 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수집을 하자. 이거는 전자나 후자 어떤 케이스로 입사를 하든 시작을 하든 간에 관심을 많이 갖자. 어떤 분야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매스컴도 접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사람도 한 명의 책인 거잖아요. 근데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자. 그리고 체력도 튼튼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이 분야는 체력이 약하면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체력도 길러야 되고, 언어 능력, 우리나라 한국어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또 제2 외국어를 좀 하나 갖출 수 있으면 너무 큰 무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많이 공부해야 되지만 언어적인 것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가 말을 되게 잘해. 난 얘 아나운서로 키우고 싶어. 나 얘 누군가 앞에서 리드하는 스피커로 키울 거야. 이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가장 기본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들 인성 중요하다고 하지 뭐가 아니라, 인성이 그릇되거나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방송국이든 아니면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이 행사 현장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섭외가 되지도 않아요. 인성을 잘 길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것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또 나의 인성,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충청도 출신이라서 알게 모르게 분명히 너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있을 거예요. 사투리를 고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많은 세상에서 사투리 고쳐드립니다 이렇게 현혹하는 광고들 많은데 사투리 고칠 수 없어요. 사투리를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고향에 가면 사투리가 나오시죠. 이거 사투리 고칠 수 없어요. 생활 환경은 그만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만큼 아시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는 거죠. 사투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뭐 장단음에 철저하면서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계속 말해보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일하고 생활이 좀 분리가 돼야 되네요. 그런 부분이 많죠. 네. 사투리를 100% 고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고 자라신 뭐 정말 나는 표준어로 완벽하게 어렸을 때부터 구사해 왔어 라는 분들 빼고 정말 사투리가 심한 분들은 사실 쉽지 않아요. 이 방송을 하거나 뉴스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해서 쭉 연습하고 또 자꾸 이렇게 좀 안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죠? 네. 지금 앞에 계신 분도 저희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도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냥 아까 잠깐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너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저는 롤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어떤 나 이런 아나운서가 너무 좋아. 예를 들면 인터뷰를 정말 잘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신다고 하는 이금희 아나운서가 롤모델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음악회 연주회 진행을 많이 하는데 황수경 아나운서가 롤모델이 될 때도 있고 또 성우 파트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성우 선생님이 롤모델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좀 여러 가지 일을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다 후배들 뭐 지금 일을 시작한 지 2, 3년밖에 안 된 후배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면 저는 저 친구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저는 항상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전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노력한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면 제가 발전을 못한다는 생각이 그냥 이거는 뭐 건방진 그런 부분이 아니라 따라갈 수만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람은 누군가를 똑같이 흉내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로서 그 대신에 정말 배울 점도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거든요. 우리 어린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웃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의 롤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이런 특강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막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못하지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건 그냥 단순히 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조금 그 어떤 고정관념이 너무 박혀 있었구나. 그래서 배우는 점도 분명히 있고 많아요. 그 후배들 지금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더 잘났다고 제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후배들에게도 가끔 이렇게 방송하거나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멘트를 할 수가 있어? 저런 어떤 에너지로 저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단어를 적절히 사용했구나. 뭐 배울 점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해요.